같이 나오죠. 자, 다른 통화문서 열기. 자, 찾아보기. 하모 크마리가 이론 계산 작업할 여시고, 음, 두세 개 남았을 겁니다. 아마. 네, 잠깐만 다시 한번. 혹시 빠뜨린 게 없어서 지금 확인하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어, 표 사로 죄송합니다. 통계 2시트로 가겠습니다. 통계 2시트로 가겠습니다. 혹시 복습하시다가 제가 빠뜨린 게 있으시면 다음 주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2시트 교재는 94페이지 제 4번.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같이 워밍업 삼아 같이 한번 할게요. 자, 이걸 만일에 이 문제를 지금 문제에 무슨 함수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함수가 지금 스몰과 if라는 함수가 이용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전체적인 내용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죠? 등수관의 함수 개념 아닌가요? 그럼 등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뭐죠? 랭크점 EQ, 우리는 랭크점 EQ 시험 줍니까? 물론 랭크도 맞긴 한데 랭크점 EQ. 근데 등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자, 우리 랭크점 EQ. 등수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 랭크점 EQ인데, 자, 이거 이제 참고용으로 그냥 설명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할게요. 등수가 하는 함수가 뭔지는 뭐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냥 딸 필요가 없는데,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등수 순위와 관련 있는 함수가 있을까요? 그게 몇 번째 큰가 몇 번째 작은 값이라는 함수입니다. 그게 몇 번째 큰가 몇 번째 작은 값이라는 함수라고요. 그게 뭐죠? 라지 스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등수 개념의 함수라고요. 그래서 이 등수와 관련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만일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자, 일단 이것부터 하죠. 자, 거기 기록이라는 범위의 데이터의 종류가 뭘까요? 물론 저걸 그렇게 지금처럼 제가처럼 지금 꼼꼼하게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저 문제를 풀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기록이라는 이 셀 범위의 데이터의 종류는, 음? 제 화면 보신다고 대답 나오는 거랑 여러분 데이터, 화면에 있는 데이터 확인해 보세요. 왜? 그냥 보면 안 나오죠. 제가 데이터 종류 물어보면 항상 뭐라 했습니까? 수식 인력표라고 셀하고 같이 비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 첫 시각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첫 시각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 여러 번 했고요. 데이터 종류 뭐죠?
시간 데이터. 그럼 왜 이렇게 나와? 시간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표시가 시 땡땡 분 땡땡 초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요? 오케이.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러면 셀수식 대화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 기능,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셀수식 대화 상태 나타내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코드만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은 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데이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 2번 정도 더 있었거든요. 시간 데이터가.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뭐 따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H 땡땡 시간 M 분 보이세요 이거? 그러니까 시간을 다루는 데이 코드에 H, M, S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만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데이터를 근본적인 시간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 형식을 통해서 바꿔놨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자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시간 데이터이다. 됐습니까? 그것까지 아시면 엑셀 실력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누가 1등입니까? 그러면 암산을 하면 참가번호 1001이 1등이란 이야기죠. 이거 점수 아니잖아요. 마라톤 경기잖아요. 그러면 순위를 매겨보면 랭크 무슨 함수? 오케이. 수시간 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꼴 랭크.eq 바로 열고 넘버 개별 데이터 상대 참조 콤마 ref 전체 데이터 기록 전체 데이터 그 다음 등수 매길 때 인원수 같아야 된다 그랬죠. 절대 참조 콤마 정렬 방식은 0입니까 1입니까? 예? 0이라고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거 점수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하프 마라톤에 가면 2박 3일 걸린 사람이 1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짧아야만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데이터 작아야만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명제로 지시를 해야죠. 저거죠.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만일에 이게 열의 9은 분명히 내진 차순이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지금 오름차순이 나와버리면 이건 100% 이거 0이라고 적을 거라고요. 왜? 대부분의 문제가 다 10중 8구 뭡니까? 다 0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1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 문제에. 유형에. 그런 걸 그냥 습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냥 무작정 애워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문제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누굴 뽑아야 되죠? 1, 2, 3등을 뽑아야 되죠. 에? 그러면 이 사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등수 값이 3 이하입니까?로 물어보면 이런 비슷한 것도 했었습니다. 우리 이런 비슷한 거. 자, 등수 값이 3 이하입니까?라고 물어봐 주면 되잖아요. 숫자 3 이하입니까? 그럼 yes, no라고 대답하고 true, false라고 대답하겠죠. 자, true, false라고 대답하면 true일 때 값이시, false일 때 값이시 무슨 함수? 응? if 함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이제. 함수 이제 교재가 다 끝나갈 무렵인데. 사실은 오늘까지 해서 다 끝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자, if 만족한다면 입상.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문제에 공백 문자 표시하라고 했죠. 입상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공백 문자 표시 가로 닫기 엔드. 요건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유형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나온 건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하셔야죠. 자, 지난 시간에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프 마라톤 기록이 가장 빠른 설명이라는 걸 해석을 하실 줄 아시는데 어떻게?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 이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죠. 왜?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개인의 기록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한 거냐고요? 앞에서 몇 군데서 했었습니다. 여기 논리 여기서 했잖아요. 이거 판매 총액이 5개 이상의 제품.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했잖아요. 오른쪽에 함수 적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그날 복습을 좀 하세요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려운 건 복습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니면 사람의 머릿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바로바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을 때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드문드문 공부하면 기억도 안 나고요. 그걸 다시 원상태 또 머리를 다시 되돌리려면 좀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복습을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자,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꼴 개념은 이렇게 접근해야죠. 자, 다섯 번째 세 번째 작은 기록 값이 아마 1시간 15분쯤 될 겁니다. 아마 암산하면. 근데 이걸 스몰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15분 이하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다 물어봐야 된다고. 개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시간 15분 이하입니까? 다 물어봐 줘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요 사항 이해되세요? 요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요걸 식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 치우기 가능한 식으로. 자, 이꼴. 개인의 기록값,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기록값이니까 서로 다 틀려야 되겠죠. 자, 상대 참조. 자, 하나 같다. 무슨 값보다? 세 번째 작은 기록값보다. 됐습니까? 이하여야 한다. 그럼 세 번째 작은 값이 1시간 15분이라고 그랬는데, 1시간 15분 우리가 암산할 수 있어요? 암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스몰이라는 함수를 적겠죠. 몇 번째 작은 값이라는 의미로. 스몰. 바로 읽고. 자, 범위 설정, 자, 어레이, 자료의 선택 같은 데이터의 범위. 자, 기록 범위, 밑에서 위로 범위 설정 가능하다.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오케이. 왜 1시간 15분이라는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동치료 사용하는 동안에 저 범위가 변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범위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몇 번째? 다섯 번째. 마칠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거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그 교재에 있는 순수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에서 해드렸던 이 순서대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 기록 다 해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if. true, false일 때 가 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 if 함께 가로 닫고 and. 그러면 이거 다, 이 두 가지 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본적 이야기를 해드리면 둘 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가? 방금 아마 이 문제 그냥 풀라고 함수 안 주고 풀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랭크 함수 쓸 겁니다. 자, 이건 원래 가지고 있는 원 데이터를 등수로 바꿔놓고 생각한 거라고요. 이건 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갈게요. 1번. 표 1로 갈게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이하이면 결승 진출. 등수가 3 이하이면. 나머지 공백 문자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함수 처리할 수 있다고요? 개인의 각 팀의 성적 값이 상대 참조. 뭐보다? 전체 성점의 세 번째 값보다 많아야 되겠죠, 이거. 커야 되겠죠. 이상이어야 되겠죠. 세 번째 큰 값. 왜? 등수 매길 때 이건 성점이잖아요. 높은 성점 1등이니까. 이때는 스몰이 아니라 라지를 써야 되겠죠. 시험에 이 종류가 다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엄마.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 세 번째 값이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 또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그러면 틀릴 때 값표시, 폴스일 때 값표시 무슨 함수가 떠오른다고요? if 함수가 떠오르는 거야. if.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성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아마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다면 뭐 시험 합격을 거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크마 1급 시험에 나오는 뭐 문제 유형이 100가지 정도 되면 지금 교재에 있는 거 다 하시면 95가지 정도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5개 정도 뭐 여기 색다른 또 유형들이 색다른 유형이나 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다뤄보지 못한 형태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아마 95개가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다음 주 이건 할 때 그런 문제 몇 개 또 뽑아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5개 정도 되는 유형들. 물론 5개를 완벽하게 다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95개가 5개 해결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문제 잘 뽑아놨으니까 요거만 잘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등수와 관련되는 문제 유형 4가지입니다, 이게. 물론 랭크가 많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스몰, 라지가 나오면 좀 내용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다 됐죠? 자, 수학 삼각 2로 잠깐 수학 삼각 1인가요? 수학 삼각 1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수학 삼각 1. 교재 84페이지. 문제만 읽어보시고요. 84페이지 펼쳐서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셨으면 잠깐만요. 일단 앞에 봅니다. 여러분들 그 MODE라는 함수 보이세요? 그게 무슨 함수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을 잠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함수명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배운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리고 한 번도 그동안에 우리가 뭐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화면 보자. 그냥 제 화면 안 보시면. 이게 뭐 수학 삼각 통계인가요? 통계인가? 자, 제가 10, 20, 40, 40, 40 5개의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40이라 대답하셨죠. 그때 이걸 책임 값이라고 그랬고 이때 사용한 함수가 MODE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뭐 함수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라는 게 조건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조건과 좀 다르다고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그런 조건들만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구입 중 합격 계산. 그러면 조건이 일단 한 개고 합격 계산하겠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썸이프라는 함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썸이프 바로 이러고 랭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입 수량분 콤마 조건 값이 뭐죠? 자, 지금은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 뭐 4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암산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많으면 사실은 암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찾기 힘드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MOD라는 함수를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4라는 대신에 여기 MODE라는 함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이고 실제 업무를 보실 때 제가 4라고 정답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업무 보실 때 여기 4라고 직접 적어도 상관없다고요. 업무 보실 때는. 시험은 이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4를 찾기 위해서 MOD라는 함수를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어디서 이 범위는? 콤마. 썸 합을 구할 범위, 구입총액의 범위. 요 부분, 우리 암산해도 눈에 보이는 값을 왜 함수 처리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엑셀은 데이터 적은 걸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처리하는 거라고. 됐어요? 자, 이런 것들 좀 어려운 형태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통계 일시, 이제 통계 일시 두 개 남았네요. 통계 일시트로 갈게요. 자, 통계 일시트, 시트명, 그 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어, 뭐, 이 정도 문제니까 한 3분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문장풀이 한번 해보실래요? 충분히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에 볼까요? 아마 이거 뭐 상여금이 1,150만 초과이면서 밴드 조건이겠네요. 기본급 시 전체 평균, 기본급수의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인원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주어진 함수 카운트 if 함수를 if 쓰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될 거고. 그다음에 이 함수의 뭐 경우 뭐 이제 형식은 첫 번째 정답 찾을 범위 순서대로 갈게요. 상여금 범위 콤마 초과 쌍따옴표 묶어야 되죠. 잊어버리지 않았죠? 150만 초과 이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콤마 이렇게 하셨죠? 그다음 두배 조건부터 잡을 기본급 범위 콤마 그래서 평균값 이상이어야 된다. 이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죠. 그다음 평균값 암산이 안 되니까 뭐 함수를 적었겠죠. 응? 암산이 안 되니까 함수 적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로 닫고 쌍따옴표 처리 가로 닫고 아마 이렇게 적어야 될 겁니다. 배우는데 가르쳐 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적었겠죠. 근데 정말 이게 제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봅니다. 그러면 기본값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면 암산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적지 마시고 지금 적어놓은 거 틀렸잖아요. 자, 보세요. 상여금이 150만이 이상 초과라 그랬죠. 초과. 그럼 여기까지죠. 이거 아닙니다. 맨 밑에 거 초과니까 요거. 그다음 288, 1875 값 평균값이 이거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288, 187 그럼 288, 1875보다 큰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 했으니까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3이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왜 3이라고 안 나오죠? 그가 이제 문제죠.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이게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처음 보고 또 이 문제도 한 99%다 틀렸겠구나. 1%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정답률이 한 1%밖에 안 되고 1%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설명 안 듣고는 이거 그냥 지금까지 저기 뭔가 내용 가지고는 사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크말 이거 준비 가지고는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이제 포기를 했겠죠. 한 두 번, 두세 번 해보다가 도대체 뭔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찾아드릴게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이 자리에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대로 하자 그러면 저기가 에브리지라는 저런 문자 형태가 아니고 저 자리에 크거나 같다니까 숫자 값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288, 1875라고 입력을 직접 한다고 봅시다. 암산을 해가지고. 평균값이다.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죠. 수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3이 나오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이 자리가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녀석이 288, 1875라는 숫자 값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 이유는 이건 무조건 288, 1875입니다. 어떤 상이 닥쳐도. 얼마 전에 왔던 태풍이 불어도 이건 288, 1875입니다. 숫자로 적어 놓으면 저기 상수값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건 뭐죠? 항상 288, 1875예요? 아니요.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죠? 기본급시라는 이 각각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죠. 그럼 누가 쫓아와서 이게 잘못 입력되었다라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평균값이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개념의 용어를 뭘 한다고요?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그래서 이게 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성법을 사실은 이건 모르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상수 변수나 용어를 끄집어내고 않고 내지 않고 이걸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남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원래 처음부터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근데 이걸 자주 다루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아셔야 되냐면 M% 연산자라는 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게. 자, 갑니다, 이제. 방금 여러분이 적어 놓았던 게 이제 틀린 식이죠. 에브리지라고, 이렇게. 바로 이거, 여기.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다 지울게요. 그냥 전체 지울게요. 지우시고. 자, M% 연산자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 겁니다. 자,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에브리지, 가로 열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고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기 전날 꼭 체크해 두셨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놨다고 해요. 책 표지 앞쪽에다가 시험장 들어가실 때 한번 더 보고 들어가. 자, 이건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건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이 부분은 이건 그러면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녀석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형태가 안 변하겠죠. 그러면 이건 상수다 그러고 이건 변수다 그러거든요. 수식 작성에서 변수는 무조건 독립입니다.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독립. 그래서 여기 M% 연산자를 넣어서 분리시킵니다. 변수와 상수는.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 변수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이 녀석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형태적으로 봤을 때 문자 상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한 쌍따옴표 묶어 처리. 그게 원래 문자 상수는 쌍따옴표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래 연산자를 배울 때 이게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될 내용이라고요, 이게. 근데 자주 다루지 않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학적인 용어 변수 상수라는 개념을 도입시키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 제가 보기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게 말이 돼요. 수에서. 그냥 외우세요. 수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리 정연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계산한 순서안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작성은 이렇게 하는데, 엔터를 딱 치잖아요. 변수는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모르는 값도 남아있으면, 이 셀의 결과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평균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결과값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녀석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값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엔터를 치는 시점에 저기 여기 기본급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뭘로 정해져 있죠? 288, 187로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에버리지가 사라지고 뭐 288, 187호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n% 연산자의 역할은 상수와 상수 정해져 있는 값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n% 연산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엔드 치면 저게 숫자 값을 그 시점에 숫자 값을 변형이 되어서 상수 값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고 근본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 명자 붙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 n% 연산자명 앞에 보실래요? 앞에 보세요. 이거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저 값 알아요? 저 값은 영분 값에 영향을 받는 값들이잖아요. 그럼 변수죠. 명자는 앞에 숫자 값이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항상 명으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건 상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변수 상수를 뭐 한다고 분리시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제? 자, 여러분들 이거 이미 잠깐만 시간이 걸려도 이야기는 할 건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앞에 보실래요? 여기 아니고, 이거 아니군요. 또 닫아버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B16에 값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럼 이건 이 B16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C16이라는 셀 주소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n% 연산하면서 변수라는 녀석들은 분리시켜 놓는다고. 여기는 보세요. 이게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분리시켜 놨잖아요. 그럼 엔터 딱 치면 B16이 뭘로 바뀐다고요? 항상 모르는 값에서 지금 이 식을 작성하는 이 상태에서는 뭡니까? 모르는 값에서 엔터를 딱 치면 끝날 거 아니에요. B16이 박달로 바뀔 거고 C16이 나무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변수인지 상수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엔터 치면 박달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여기다 내가 소라고 바꾸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걸 배웠는데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을 뿐입니다. 변수 상수란 용어를 도입을 안 하고 그냥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그래서 n% 연산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기능을 변수 상수 분리하는 데 사용되고 변수값이 결정이 나면 다 상수값들일 거 아니에요. 그 상수값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n% 연산자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인덱스 매치 함수 복습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찾기 참조 1시트로 가겠습니다. 호3 교재 99페이지
여기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문제 풀이 하세요가 아니고 읽어보세요. 풀 수 있겠어요? 자,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판매 총액을 계산하려면 자, 내용 파악되는지 그거 질문할게요. 판매 총액 계산하려면 뭘? 자, 어디서 가져야 된다고요? 데이터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어, 자, 판매량 곱하기, 예? 판매량 곱하기, 뭐? 할인가라고 적혀져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또 제가 화면 안 보시고 또 열심히 또 문제 푸시는군요. 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여기 있는 데이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함수 쓰라고 그랬죠?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뭐 어찌됐든 VLOOKUP도 가능하고 HLOOKUP도 가능하죠. 실제 HV와 HLOOKUP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어진 함수가 인덱스죠. 기준표를 이용할 수 있는 함수가 VLOOKUP, HLOOKUP, 인덱스 세 가지 함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준표를 이용하는 요 원본의 값을 가져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판매량은 여기서 그냥 나중에 가져오면 되니까 내버려 둡시다. 우리가 지금 할인가를 가져와야 돼. 할인가는 무슨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거라고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거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거 뭐 기준표에 가서 데이터 가져올 수 있는 함수, 주어진 함수가 이밖에 없으니까.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자,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자, 앞에 보실래요? 요 가격이라는 입장에서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가격이라는 입장에서 어? 그러면 이것도 가격 맞잖아요. 판매 가격, 할인 가격 맞잖아요. 다 이해되세요? 그럼 자료의 성질 같다는 의미를 요만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번 다시 나오지는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럼 왜냐고요? 정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 그러면 의뢰의 자료의 성질 같은 범위를 가격이란 범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요. 자, 절대 참조 응? 판매 총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세 똑같은 기준표를 바래다 본다. 기준 범위를 바래다 본다. 요거 가격 범위를. 콤마. 행번호. 자,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죠? 여기 있는 걸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 때, 이행 1열, 이행 2열, 이행 3열, 3열, 이렇게 있는 값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면 2라는 값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럼 1은 어떻게 찾으면 되죠? 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격의 종류에서 할인가가 몇 번째? 몇 번째 있다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두 번째 있잖아요. 왜? 자료의 성질 같은 어? 가격 종류 범위 내에서 발휘다 보면 그냥 어떤 시각으로 발휘다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 위치 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무슨 함수? 매치. 오케이. 매치. 땡. 자, 찾는 값. 뭐? 할인가를 참조할 수 없으니까 직접 입력. 부정선언 할게요. 그 다음에 찾을 데이터의 범위 여기 절대 참조 콤마 매치 타입 비교시 일치율 뭐 문자 비교죠. 요건 이 컴마 이급시면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로. 자, 여기 이제 행번호를 계산한 거라고 행번호. 행번호. 자, 그럼 엔터 치면 아마 인덱스 함수 작업이 끝나서 엔터를 치면 이 자리가 뭘로 바뀔 거라고 2로 바뀔 거라고. 자, 콤마.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열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죠? 어류 코드의
위치값. 왜 영향을 받는 거죠? 어리 코드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NK101. 이게 변수 개념이라 했죠, 변수. 그 알고 있는 정보가 뭡니까? 내가 여기 이 값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열번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NK102 첫 번째, 이 범위 내에서 NK102 두 번째, NK103이 세 번째. 자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리 코드 범위 내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게 인덱스 매치 함수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자, 어류의 위치값. 1급 시험에 나와도 1급 시험에 이런 유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로 2급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열 번호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자, 1, 2, 3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죠. 변수죠. 어류 코드의 위치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류 코드의 위치값 계산은 어떻게? 위치값 계산은 매치 함수 통해서 하는 거다. 룩업 밸류 찾는 값, 어류 코드, 원본의 상대 참조, 콤마, 차절 데이터의 범위, 어류 코드 범위, 항상 찾는 건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 내에 찾는다. 절대 참조, 콤마, 매치 타입은 비교시 일치, 뭐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요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매치 함수를 깔아닫고 인덱스 함수. 그러면 상황에 따라 원본에서 뭘 들고 오면 상황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3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앞에 건 항상 2가 되는 거죠. 2,1, 3, 2,2, 2,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제가 왜 틀렸죠? 헐, FE. 오타 쳤군요. 이렇게 오타 치면 찾기 힘듭니다. 할인가? 그래서 자동 치우기 사용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할인가 가격이 맞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맞아요? 응? 맞으면 앞에다 뭘 붙여주면 됩니까? 판매량, 상대 참조 곱하기 요것만 곱해주면 되잖아. 이게 문제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 다 하시고 앞에 잠깐만요. 이 값은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라면서요. 응? 이 값은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뭘로 알고 있습니까? 2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2라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그게 정해진 상수값이니까. 물론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이 문제는 사실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격의 자 요렇게 가격이라는 범위 내에서 요렇게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쓸게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보는 범위를 요만큼 보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할인가라는 가격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이 자료를. 그럼 여기가 2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1이 돼줘야 되겠죠. 왜? 1행 1열, 2행 1열, 3행, 1행 1열, 1행 2열, 2행, 1행 3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뭐라고요? 자료의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음에 문제로 다시 안 냅니다. 네. 이건 시간에 따라 틀린 거니까 할인가라는 범위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가격이라는 범위를 이용해서 6개의 셀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계산 작업 파일에 있는 모든 엑셀 파일 계산 작업 함수들 다 한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100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러면 95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다 하신 것 같고요. 맛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만 다 하실 줄 아시면 시험 합격입니다. 분명히 크마다 합격입니다. 왜 다른 기능에 대해서 왜 뭐 이야기 안 하냐고요? 아니요. 함수를 완벽하게 할 정도면 다른 기능은 그냥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요? 다른 기능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주 몇 번만 더 계속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때도 나중에 문제 다시 풀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아닙니다. 다음에 본다고 이게 기억이 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함수 공부가 잘 돼 있다.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까지 해서 계산 작업 파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